지금 코인 시장에는 비트코인은 끝났다, 시즌 종료다 이런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정말 시즌이 끝난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4가지 핵심 온체인 데이터를 근거로 아직 시장은 끝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드려볼 겁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시즌은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유가 있죠. 올해 들어 4년 주기설이 다시 회자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가격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시장에서 진짜 큰 돈을 만든 사람들은 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중이 공포에 빠져 매물을 던질 때 그들은 데이터를 보고 조용히 매집했다는 점인데요. 사실 시장의 본질은 100년이 지나도 거의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표면의 가격 변동성과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자본의 구조는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요. 오늘은 그 구조를 보여주는 4가지 결정적인 온체인 데이터를 차근차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데이터부터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바닥 모델인데요. 영어로는 플로우 컴파운딩이라고 부르는 지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하한선을 수학적으로 계산한 모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니까 언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비트코인의 바닥 자체는 매년 구조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6년도 현재 최저점 기준이 약 9,300만 원이죠. 그런데 이 바닥은 2028년도에는 1억 9천만 원, 그리고 2030년도에는 3억 4천만 원까지 우상향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닥이 올라가는 속도가 단순한 비율 성장이 아니라 복리로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년 바닥이 올라가는 절대 금액 자체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뜻이죠. 2028년도에는 전년 대비 바닥이 약 3만 5천 달러 가까이 올라가는데요. 2030년도에는 약 5만 8천 달러, 2034년도에는 무려 14만 달러씩 바닥이 한 번에 뛰어오르게 됩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 있는 한계선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두꺼워지는 구조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변동성 자산으로만 보시는데 사실 글로벌 자본이 흡수되면서 화폐화되는 과정 자체가 이 바닥 상승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자, 두 번째 데이터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비트코인의 200주 이동평균선인데요. 200주 이동평균선이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을 최근 4년 동안 평균으로 그려낸 장기 추세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기 노이즈를 다 걷어내고요. 진짜 큰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단단한 지표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200주 이동평균선이 지난 12년 동안 연간 하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4년도 약스장에서도 그렇고요. 2018년도 폭락장에서도 그렇고요. 2022년도 루나 사태 때도 단 한 번도 이 선이 1년 전보다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봐도 지금까지 연초보다 위쪽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표면 가격이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기초 체력은 매년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닥 모델과 이 200주 이동평균선이 함께 작동하면서 비트코인의 하방을 두 겹으로 받쳐주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단기 가격 차트만 보시는데 진짜 보셔야 될 건 이 장기 추세선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세 번째 데이터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비트코인 공급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변화인데요. 지금 전체 비트코인의 약 60%가 1년 이상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전체의 약 15% 가까이 줄어든 상태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장이 무너지려면 매도 압력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팔아야 가격이 떨어지는데 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 차익을 노리던 투기 자본은 이미 시장을 거의 다 떠난 상태고요. MVRV라는 지표를 보면 단기 보유자들이 평균적으로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손실을 본 사람들이 한 번 더 던질 매물도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장기 보유자들이 물량을 꽉 쥐고 안 팔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단기 투기 자본들은 이미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자그마한 매수 압력에도 가격이 급격하게 튀어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공급 쇼크라고 부르는데요. 그 전조 현상이 지금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네 번째 데이터 한번 볼게요. 바로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 영어로는 STH, 코스트 베이시스라고 부르는 지표인데요.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최근 155일 안에 산 사람들의 평균 매수가를 보여주는 선입니다. 이 사람들이 본전에 도달하는 가격이 코스트 베이시스, STH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선이 약 78,400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이 선 아래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죠.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과거 진짜 하락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 선 아래로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비트코인을 손실 구간에서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본전 근처에서 한꺼번에 매물을 쏟아내고 그 매도 압력의 가격은 바닥을 뚫고 추락했었죠. 추세 자체가 완전히 꺾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죠. 비트코인이 78,400달러 아래에 머물러 있는데도 가격이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은 약세장으로의 진입이 아니라 단기 매물을 거대 자본들이 천천히 흡수해 나가는 중간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걸 손바꿈 구간이라고 부르는데요. 공포에 던지는 단기 투자자들의 매물을 데이터를 읽는 거대 자본들이 조용히 가져가고 있는 단계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78,400달러를 다시 뚫고 그 위에 안착하는 순간이 오겠죠. 그 안착하는 순간이 올 때 그 순간이 바로 길었던 중간 조정을 끝내고 새로운 추세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시그널이 되는 분기점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트코인 시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바닥이 두꺼워지고 추세선이 단단해지고 매물이 사라지고요. 거대 자본이 손바뀜을 통해 물량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 매물들을 조용히 가져가는 그 거대 자본들이 누구인지, 왜 하필 지금인지는 어디서도 잘 짚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앞에서 설명드렸던 4가지 데이터가 단순한 차트가 아니라 진짜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겠죠. 먼저 시장 배경의 큰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글로벌 자본 환경은 돈이 점점 풀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속사정이 있죠. 지금 미국은 AI라는 거대한 산업을 키우는데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 인프라를 짓는 데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죠. 이 막대한 돈을 값싸게 조달하려면 금리가 낮아야 되고요. 금리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달러도 약해지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AI 산업을 계속 키워나가기 위해서라도 달러가 약세로 가는 흐름을 오히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하가 당장 시원하게 이뤄지긴 어렵습니다. 물가가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연준이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는 물가가 다시 들썩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당장 큰 폭의 인하보다는 신중한 흐름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막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2가지 변화가 지금 동시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입니다. 그동안 중동의 긴장으로 유가가 높게 유지가 되면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압력으로 작용을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을 끝나기 위한 최종 합의안 초안까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다수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최종 서명까지 간 건 아니지만 막혀있던 길이 조금씩 풀리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호르무즈가 정상화되고 유가가 다시 안정을 찾으면 물가를 누르던 가장 큰 짐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다시 내릴 수 있는 여력도 그만큼 넓어지겠죠. 두 번째는 정치적 일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미국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가 가라앉고 증시가 흔들리는 걸 가장 꺼려하겠죠.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마르지 않도록 유동성을 떠받치려는 정치적 동기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연준은 작년 12월부터 공식적으로 양적 완화라고는 부르지 않았지만 RMP라는 유사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상태죠. 여기에 새로 들어올 연준이장 케빈 어시가 금리 인하에 보다 수용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까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정리하자면 당장은 금리를 못 내리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와 선거를 앞둔 정치 환경이 유동성의 물꼬를 트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구조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부채 비율은 2차 대전 세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나라가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더 찍어낼 수 있도록 화폐 가치는 조금씩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한 대형 투자 은행들은 올해 투자 전망에서 이런 재정 부담을 이유로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자산의 비중을 늘릴 것을 권고하기도 했죠. 이렇게 풀려나는 돈은 결국 갈 곳을 찾기 마련인데요. 그 흐름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 가운데 하나가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지난달 한 달 동안 이 ETF로 들어온 자금이 그 전달의 2배 규모였는데요. 그중 대부분을 블랙록 한 곳이 가져갔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가 지금 들고 있는 물량만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4% 가까이에 달하죠. 여기서 정말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자금이 비트코인 가격이 한창 오를 때 따라 들어온 게 아니라 가격이 앞으로 횡보하는 조정 국면에서 꾸준히 들어왔다는 겁니다. 가격을 쫓아 들어온 투기 자본이 아니라 시점과 상관없이 비중을 채워가는 그런 구조적인 자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앞에서 보신 4가지 데이터들의 진짜 근거입니다. 거래소 물량이 15%까지 줄어든 것도, 단기 매물이 78,400달러 아래에서 조용히 흡수되는 것도 결국 이런 거시 환경 속에서 제도권 자본이 비트코인을 자기 자산으로 편입하는 과정들이 온체인 발자국으로 찍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금들이 매일 한 방향으로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날은 들어오고요. 어떤 날은 빠지면서 단기적으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이어진 이 큰 흐름을 보면 제도권이 비트코인을 핵심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이 분명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표면의 공포와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자본의 방향이 이렇게까지 다른 시기도 흔치 않을 겁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시즌이 끝났다고 공포에 빠져 있는 지금 4가지 온체인 데이터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의 구조적 바닥이 매년 복리로 올라가면서 하방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0주 이동 평균선이 12년 동안 단 한 번도 꺾이지 않고요.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전체 비트코인의 60%가 장기 휴먼 상태에 들어갔고요. 거래소 유통량은 15%까지 줄어들면서 매도 압력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 단기 보유자 평균 매수 단가인 78,400달러 아래에서 단기 매물이 거대 자본에게 천천히 흡수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4가지 데이터를 종합하면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은 약세장으로서의 진입이 아니라 거대 자본이 단기 매물을 흡수하는 중간 조정에 빠질 구간이라고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시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진짜 부를 만드는 사람들은 늘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였죠. 대중의 공포에 휩쓸려 매물을 던질 때 그들은 데이터를 읽고요.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명확해진 다음에는 이미 매수 기회가 사라져 있었죠. 앞으로 2가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18,400달러를 다시 뚫고 그 위에 안착하는지, 이게 추세 전환의 가장 결정적인 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소 비트코인 유통량과 장기 보유자 비중의 변화입니다. 장기 보유자들의 비중이 더 늘어나고 거래소 물량이 더 줄어든다면 공급 쇼크의 환경이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이 시장의 노이즈를 걷어내고 진짜 데이터를 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각종 유료 자료와 학습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죠. 채널 입장은 기간이 지나면 제한될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란 확인하시고 미리 입장하셔서 자료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호슈 경제 채널이었습니다.